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아침 7시 40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욕심쟁이들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국민 경선이 정답이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태풍의 눈이 된 이수진입니다.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천검증위원장이 돈 받았더라. 친명 김병기를 겨냥한 의혹 제기에 출마 희망자가 준 돈 후에 되돌려줘. 김병기 측 돈 받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연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 인사들이 비위를 고발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출마 희망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돈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돈을 줬다는 인사들이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천에서 탈락이 되니까 이제 뭐 비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공천이 어떤 공정하지 않으면 이제 막 시끄럽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시중에 유행어가 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최근 공공성 논란을 빚은 리서치 DNA를 결국 향후 조사에서 빼기로 했다. 지난 2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선정이 끝난 뒤에 갑자기 추가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성남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맡았던 회사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회사였네요. 마감시간 이후에 들어왔고, 정필모 당 선관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것도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보도를 본 정 위원장이 리서치 DNA가 뒤늦게 조사업체로 추가된 배경을 알아보려 했으나 실무진이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에 좌절감을 느낀 정 위원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을 던졌다는 겁니다. 하여튼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집단입니다. 더러운 민주당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집단입니다. 국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도 50보 100보입니다. 자, 어제 전라도의 시인 정지학 씨가 이런 글을 발표했어요. 정지학이 전라도에서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을 합하라. 그래서 논지는 뭐냐면 정광훈 목사는 아주 행동하는 애국자고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는 생각하는 애국자다. 그래서 생각하는 애국자와 행동하는 애국자 둘이 만나서 이번에 이 경선을 치러라, 이 대선을 치러라, 총선을 치러라라고 하는 아주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하고 친한 공작관 TV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미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결렬됐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께 잠깐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인용합니다. 공작관 TV에 이분이 성함이 최수용 씨던가요? 네. 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났다 벌써.
고용주 대표 측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직접 만났다. 근데 합치는 거 결렬됐다. 이번 선거에 공조하는 거 안 된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목사님과는 3차례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을 찾아가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정광훈 목사님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이 정재학 시인의 쓰신 이 글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시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왜 자유통일당 정광훈과 자유민주당 고용주는 합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제 방송 댓글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지난주부터는 고용주 대표님께 제가 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고용주 대표께서는 좋다. 그러면 우리 최수용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우리 쪽에서, 즉 고용주 대표 측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거 연대를 할 경우에 모든 대표도 정광훈 목사님 하시도록 하고, 또 그 비례대표제 순번 정하는 순서도 1번, 4번은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측에서, 그 다음에 2번, 3번은 자유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하고, 모든 순번은 그렇게 먼저 자유통일당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이 방향으로 선거 연대를 한다고 우선 기본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러 가서 정광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요,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이 사는 법이라는 정재학 시인의 글인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사는 법이라고 저는 제목을 바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 뵙고 온 결과, 우선 결과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잘 안 됐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있는 자유통일당의 세력이 워낙 수백만 명이 되고, 또 거기에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숫자고 해서 자유민주당과 같은 작은 정당하고는 통합하는데 그다지 별 이해치를 따져봤을 때 득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당의 선거연대까지 가는 길이 어렵게 됐다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드셨지만 내가 당이 커, 그러니까 너하고 합칠 수 없어, 연대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예요 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정당의 대표를 만났어요. 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도 내가 당이 커, 그러니까 비례된 뭐 순번, 그거는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대표에게도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국민 경선을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공화당,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당, 그리고 우리 다른 기타 정당들도 다 비례되고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경선을 합시다. 그래서 순번을 1번부터 47번까지 정합시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우리 당의 당원이 얼마인데 왜 당원의 의사를 들어줘야지 왜 국민 의사를 묻느냐?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히로시 가네시로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분의 이미지입니다. 만드신 분 이미지, 부답복철.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이르는 말.
이라고 하는 그래픽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우파 국민을 악용하여 기만하여 완전한 좌파로 변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국민을 속이고 국가 전복 빨갱이당으로 변신하여 이재명은 NL 방탄복으로 갈아입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자아도취에 취해 진성 우파의 길을 버리고 각계 전투하며 오로지 얽히고 섞인 후보자들의 비례 공천 배정 욕심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현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킬러 정책 부재, 부정선거나 국힘의 좌경화, 더불당의 NL화 등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어필하려는 의지나 국힘과 더불당의 변신 바람에 대응하는 힘조차 잃어버렸다. 우파 단합은 안중에도 없다.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조현진의 우리공화당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파 계열 군소정당은 자만심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현 정치판에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외면한 채 감정적 대응으로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면 우파 영혼이 빠져나간 국힘 대신에 그 우파의 찐 우파의 포지션은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다는 말인가? 진짜 우파의 포지션은 누가 지켜준다는 말인가? 내일로 미래로당의 이상마 박사의 외침과 호소는 우파 단일화의 큰 울림과 감동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비록 내일로 미래로당이 외로운 길을 선택했지만 그 어느 당보다 가장 현실적인 캐치프레이즈인 부정선거 척결과 공개 방식의 국민 경선에 대한 외침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민경욱 등 국힘에서 지정 타깃이 되어 외면당한 진성 우파 인사들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내일로 미래로당과의 콜라보의 전면적인 방향 선회를 기대한다. 이것이 국힘이 자유대한민국을 외면하고 비워버린 찐 우파 자리를 재배치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다시 부정선거와 탄핵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인가, 또다시 나라를 빼앗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견해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잠깐 물을 좀 마시고 할까요? 저는 정당 다 돌아다녔어요. 아주 작은 정당은 10개, 3개 정당은 통폐합했고 나머지 7개 정당은 정책 연대를 하는 걸 이미 다 준비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우리공화당이나 자유민주당 이런 데 가서 다 같이 합시다. 제가 내놓은 원칙은 뭐냐면 지역구는 공통의 모자를 씁시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파연합, 우리공화당, 우파연합, 자유민주당, 우파연합, 내일미래당 이렇게 모자를 쓰고 브랜드를 친박연대처럼 그래서 나갑시다. 그 지역구가 겹치면 조정합시다. 비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경선을 하자. 국민 경선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번부터 48번까지 정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 굳이 자기 당 사람이어야 한다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하는 식으로 각 당으로 돌아가라 하는 안을 냈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을 합니다. 3월 16일 날 광화문에서 합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공천제도의 를 끊어내야 합니다. 원외정당 통합 플랫폼이 제가 몸담고 있는 내일로 미래로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모으면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외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비례대표 완전 국민 경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3월 16일 광화문 동아면서 20층에서 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이것이 진짜다, 통합하지 않는 이 정당 대표들의 고집, 아집, 그거 잘못됐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예다 이런 얘기를 노예적 근성 DNA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코 주재 북한 합영회사 대표를 했던 김태산 씨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속고만 사는 사람들. 어제는 좀 오래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과 좋지 않게 헤어졌다. 거의 연배가 70에서 80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며 돌아가는 남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중 한 분이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겨야 윤석열이 문재인을 걷어놓을 수가 있겠는데 총선에 매우 위태롭다고 말했다.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아니 아직도 그런 얼빠진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2년 동안을 지켜보고도 아직도 윤석열이가 문재인이랑 좌파들을 청산을 안 할 인간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합니다라고 내쏘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끈하며 하는 소리가 지금은 여당이 국힘당이 힘이 약해서 못하지만 국힘의 180석만 넣으면 가능하다고 우겼다. 나는 아니 작년에는 문재인이가 박아놓은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이재명을 못 잡는다고 하더니 김명수가 사라진 지가 반년이 되었지만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국힘당이 힘이 약해서 못한다는 구실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그리고 지난날에 국힘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아직도 믿는 인간들은 머저리고 보수우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맸다. 그러자 판은 좀 어색해졌고 이제 다시는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니까 안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오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다. 근데 아직도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종북들을 청소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한 7, 80년을 살면서 별꼴을 다 보았으면 이제는 철이 좀 들만도 한데 왜 정치인들에게 속고만 사는가라고 하는 김태선 씨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큰 혁명을 합니다. 완전 국민 경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것을 경선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또 성공해야 합니다. 제게 금전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4.7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비례대표 숫자가 47명이기 때문입니다. 47원도 좋고 147원도 좋고 47,000원도 좋고 147,000원도 좋고 470만원도 좋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혁명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